1번에 별표 치시고 어려워요. 1번 조문 분석 안 되면 1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파란색. 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지문인데 이렇게 속입니다. 자,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OX, X.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을 해야지 성립하는 범죄이지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범죄입니다.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세 번째도 뭐 그냥 지문 나오죠.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라는 것은 사무의 내용 성질 비추어 법률 규정의 계약의 내용에 또는 신의시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다. 4번에 별표 치시고 두 번째 줄 아까 배웠어요.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5번 세 번째 손해는 적극적 손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손해를 입었어요. 이것도 손해지만 받을 돈을 못 받은 거 이것도 손해죠. 소극적 손해도 여기를 포함하겠다. 자, 6번에 별표 치시고 대표권 남용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었다면 회사는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자,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었다, 유통되지 않았다면 밑에 줄에 배임 미수죄로 처벌하겠다.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발행되면 미수, 유통되면 기수. 자, 이게 그냥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판례에 의하면 여기 있죠. 자, 과거 판례입니다.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유통되지 않았어도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기수죄가 성립한다. OX, X.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언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발행 시 기수가 아니고 유통 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 판례는 무슨 얘기야? 발행만 되어도 뭐다? 배임죄의 기수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발행 플러스 유통이 돼야지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7번은 넘어가시고 8번도 넘어가시고 9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했다. 자, 이때도 통상 그 주식의 매매된 것 적정가에 뭐 1,000만 원짜리를 5천만 원 주고 매매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손해죠. 그래서 요 차익 상당히 손해에 해당한다. 자, 업무상 배임죄 관련 판례 1번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자, 반출하면 배임죄 되는 거죠. 2번 자, 영업비밀을 사회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경제적 대가 얻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거. 이것도 뭐 중국 같은 데 많이 팔아버린다고 했죠. 배임죄고. 3번을 별표 치시고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유출하면 반출했을 때 배임죄의 기수이고 양가로 2번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 밑줄 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할 수 있죠. 집에서 그 서류 같은 거 프로그램 갖고 와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했는데 자, 반출 자체는 배임죄가 아니지만 퇴사 시는 줘야 되는 거죠.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 없이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근데 배임죄는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퇴사 시의 배임죄예요. 이거 갖고 뭐라고 속이면 뒤지게 어렵게 되냐면 반출 시의 배임죄가 된다. 개새끼지 완전 그지. 말장난이지. 반출은 적법이야. 반출은 적법인데 퇴사시 돌려줬는데 안 돌려줬어. 그럼 언제 배임죄가 되는 거냐면 퇴사시 배임죄가 되는 거거든. 근데 뭐라고 속이면 틀린 지문이냐면 반출시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OX, X 반출시라고 쓰고 X표 치시고 4번은 수협에다 대출해놓고 자, 자기 와이프 명의 대출해놓고 근저당 설정되게 말소시켜버리면 배임죄 된다는 것이고요. 5번은 별표 치시고 2017년도인가 출제 우리 2016년도 17년도 출제가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예요. 은행에서 캐피탈에서 뭐 3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캐피탈 대출 안고 살 수 있죠. 그럼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 대출 안고 사면은. 자, 이 담보 잡힌 자동차를 파는 것 자체는 배임죄가 안 돼요. 부동산 같은 것도 저당권 설정된 거 판다는 것 자체가 배임죄가 안 돼.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동산 저당권 설정된 거 파는 게 배임죄라면 대한민국에 교도소 갈 사람이 한 1,000만 명 이상 됩니다. 맞잖아. 부동산 자기 돈 다 안 주고 사는 경우 있잖아. 이거 파는 경우 많아. 그럼 몇백만 명이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야. 배임죄 안 돼. 배임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밑에서
파란색이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집행불능.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은 대포차 만든 거예요. 대포차 만들어서 대포차 알죠? 그래서 뭐 걔들은 막 교통 신호위반 같은 거 막 하지. 신호위반 왜 막 해? 어차피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벌금 안 내니까 과태료 안 내니까 막 신호위반하고 막 마음대로 지멋대로 다닌다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집행불능이 만드는 건 대포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캐피탈 업체에서 담보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죠. 요거는 배임죄가 된다. 별표 치고 기억하시고 뭐 6번 넘어가시고 7번 자, 네 번째 줄 어저께도 설명했는데 1번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해놓고서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거 사기죄. 저당권 설정해준다고 해서 돈 빌린 거 사기죄.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설정하게 하는 거. 타인에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불가벌적 사유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뭐가 성립한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거죠. 1번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대여해놓고 나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배임죄 성립한다는 판례고 8번 판례 별표 치시고 오른쪽 8번 별표 치시고 자, 개주가 이제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오른쪽 8번 보시면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고 잠적했다.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민사상의 채무불이익, 민사상의 채무만 있는 것 뿐이지 잠적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되는 건데 왼쪽에 8번은 4번 5번째 줄 보시면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징수했죠. 그럼 이때부터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고요. 뭐 9번도 마찬가지 판례고 10번도 별표 치시고 벤사 옮기는 거예요. 벤사. 신용카드 같은 경우 결제할 때마다 뭐 1원, 2원 수수료 있거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업체가 벤사에서 자기 편의점 업체를 통째로 옮겨서 옮겨버리는 거. 이것도 배임죄가 성립한다.